자, 계속해서 그럼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함께 잼버리 행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잼버리가 지금 조금 전에 전해드렸듯이 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네. 폭염 때문에 고생했었는데 네. 태풍이 이제 북상해서 네. 11일에 한반도를 관통한다는 예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 경우에는 그럼 야영지에서는 대원들을 철수시키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결정은 저는 잘한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예. 결정이 된다면 저는 굉장히 잘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태풍이 지금 한반도를 지금 거의 관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태풍의 반경이 350m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직경으로 따지면 지름이 지금 700m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한반도가 지금 가로 폭이 목포에서 부산까지 하더라도 250m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싼다. 지금 한반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태풍의 위력으로는 지금 아마 풍지박산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의 태풍의 네. 그 기상청에서 예고하는 것은 지붕이 날아간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장에 보면은 잼버리 현장에 보면 이런 텐트나 어떤 캐노피 이런 것들은 뭐 이런 태풍에 오면은 모든 게 풍지박산 날 수도 있다 해서 저는 이전하는 게 대피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잼버리 기간은 오는 8월 12일까지로 네.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마 대원들이 현장에서 철수하겠지만 고정식으로 좀 안전한 건물에서 좀 더 머물 수는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에 대통령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지금 이번에 잼버리 행사를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행사, 체험 행사에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네. 지금 영국에서 지금 철수된 이런 인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서울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네. 서울에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 어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어떤 야영 투어를 했어요. 네. 야영 투어를 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께서 직접 이제 한강 주변에 어떤 그 야영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지금 태풍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꼭 그 군산뿐만이 아니고 네. 다른 어떤 문화 행사나 이런 것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기상 악화에다가 준비 부족 그리고 태풍까지 겹쳐서 지금 상당히 좀 이 잼버리 대회가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인데 네. 이 세계 잼버리 대회라는 게 잘만 활용하면 우리나라에도 큰 도움이 될 만한 대회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북에서 지금 새만금을 매립한 이후에 2017년도 네. 약 6년 전이죠. 그래서 세계에서 연맹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2023년도 잼버리 대회는 지금 새만금 지역에서 개최된다라고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새만금 지역에서는 군산 지역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네.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새만금 지역이 새로운 또 지역이기 때문에요. 또 거기에 연달아서 2028년도에는 지금 신공항이 완공이 돼요. 네. 그래서 2029년에 지금 개항이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자라난 청소년들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K-팝, K-컬처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분위기에 맞닿아서 네. 좋은 영향이 되고 또 2030년에 지금 부산 엑스포 이런 선정하러 가서도 네. 좋은 영향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친데 덧친 격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 악재가 만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새만금이 이게 행사 개최지로 결정된 게 벌써 6년 네. 전이고 그동안 그럼 6년 동안의 준비 시간이 있었는데 이 정도로 준비가 허술한 거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저는 항상 이런 그 안전에 관련 사고가 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압사 사고. 지금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못 했던 거죠. 네. 또 이번에 지하차도에 지금 침수로 인해서 비로 인해서 저렇게 사람이 이렇게 익사사고가 날 수 있을까?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날씨로 인해서 이런 큰 행사가 할 수 없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안전관리는 사람이 하거든요. 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없는 게 또 안전관리입니다. 그렇죠. 안전관리에 어떤 능력이나 어떤 지식이 있어야만이 하지 전부 다 항상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안전에 대한 무지에서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그 안전사고가 잼버리 안전사고가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전에도 계속 사고가 났었거든요.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대회니까요. 그리고 네. 특히 열악한 조건인 야영이란 걸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아. 이번에 영국에서 일찍 지금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도
지금 영국에서 15년 전에 네. 지금 잼버리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반응해서 철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걸 거울 삼아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고 시간은 많았었는데 이런 걸 보니 뭘 했냐라고 이렇게 질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영국이 가장 먼저 철수를 결정한 게 바로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군요. 아마 그렇다라고 네. 이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온열 질환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대비를 못한 걸까요? 한여름에 대회를 하면서?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잼버리 행사 같은 데서는 지금 여름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폭염이나 이런 당시에 주의사항에서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야외 활동을 하지 말아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잼버리 야외 활동하는 게 지금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야외 활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대비책이 필요한데 지금 대비책이 평상시보다도 더 못한 대비책이기 때문에 네. 이런 사달이 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정부 어떤 조직위원회에서는 조직위원장이 6명입니다. 장관이 3명이고 네. 뭐 총재 1명이고 국회의원 1명이고 전직 국회의원 1명까지 6명이거든요. 네. 이런 6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기에는 지금 뭐 그럴싸하게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난 걸 보면 그 6명 위원장들이 뭐였냐라는 이런 질책을 안 할 국민들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얼음물조차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뒤늦게 또 부랴부랴 갖다 공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그 얼음물 먹는 거, 이런 먹는 거 뭐 계란에 뭐 곰팡이가 실었다랄지 네. 뭐 이런 것들은 정말 후진국형, 또 후진국형 어떤 이런 관리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현장을 찾아서 직접 화장실 청소도 했다고 네. 그럽니다. 자, 총리가 직접 화장실 청소하는 모습을 물론 보여준 거겠지만 네. 이런 모습까지 보여줘야 된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솔선수범한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지금 모든 것들은 지금 이번에 정부가 책임지고 끝까지 리드를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제 모든 장관들이나 모든 기업체들이나 전 국민들이 이제 동원됐다고 보는데 지금 국무총리께서 솔선수범해서 정말 내가 화장실을 청소를 하겠다라고 하니 이제 공무원들께서도 이제 반성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느냐. 뭐 그래서 정말 그러면 공무원들까지도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느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화장실 청소에 긴급 투입되는 분들이 바로 전북 지역 공무원들인데 네. 이 더위에 내가 공무원으로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라는 네. 불만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군요. 그러니까요. 지금 안타까운 게는 지금 4만 3천 명을 예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죠. 예. 그럼 예상을 했으면은 특히 여름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세면대가 있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고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청소도 해야 되고요. 네. 물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청소하는 요인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투입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까지도 부실했다고 하니 다른 것들은 얼마나 부실했을까라는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네,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서 네. 가기가 싫게 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물도 안 마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온열 질환이 더 많이 생기게 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온열 질환이 보면은 그 일사병하고 열사병 이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지금 신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알다시피 지금 온도가 우리 체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수분이 밖으로 내서 땀으로 인해서 지금 냉각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네. 온도를 낮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부족하면은 또 갈증을 일으켜서 또 물을 마셔야 되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우리 몸에는 노폐물이 쌓여 있어서 네.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고 그래서 화장실을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물 흡수량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일사병이나 이런 열사병 이런 것들이 더 나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또 크게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그 해변에 벌레가 창고를 하면서 네. 해충한테 물려가지고 네. 이 다리가 온통 막 빨갛게 된 네. 사진이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화상벌레라는 네. 것도 창고를 하고 있다고요. 그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었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상벌레가 지금 나온 지가 몇 년 됐습니다. 네. 어디서 나왔냐면 전라북도에서 나왔어요. 네. 근데 어디서 지금 출현이 됐냐면 전라북도 모 대학교 기숙사에서 3년 전에 이상한 벌레가 와서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포진이 발생하니 대책을 세워라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보니까 화상벌레인데 이거 이름이 뭐 청딱지, 뭐 개미, 네. 밤벌레 네.
뭐 이런 반날개 네.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 벌레거든요. 근데 이 벌레가 어떻게 되냐면 물려서 포진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벌레의 몸에 액체에 네. 독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 벌레가 평상시 때는 상관이 없는데 어떤 위기 상황이 되면 이 몸에 있는 독성이 밖으로 분출이 됩니다. 그 분출됐을 때 사람의 피부에 닿았으면은 포진이 되고 발갛게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위험하고요. 지금 의학에서 보면은 병원에서 보면 2주 정도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물리는 게 아니고 이게 진물에 의해서 병의 그 액체에 의해서 되는데 이제 이걸 퇴치하는 방법은 모기약이나 파리약으로도 퇴치가 된다고 네. 합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있으면은 뭐 잡잖아요, 손으로. 그렇죠. 이럴 때는 안 되죠. 왜냐면 네. 액체가 밖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파리채나 아니면은 손에 네. 닿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도 네.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의원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의 유기적인 협업이 안 된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네. 지금 중앙부처 여기에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앙부처만 해도 여가부, 행안부, 문체부, 네. 국무위원만 3명 아닙니까? 네. 차라리 어떤 한 분한테, 한 장관한테 몰아줬더라면 이런 문제는 좀 덜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위원장이 6명이거든요. 장관 3명에 지금 스카우트 총재 1명에 현직 국회의원 1명에 전직 국회의원 1명, 총재 위원장이 공동 6명이에요. 네. 외관상 보면 좋은데 어떤 명령이나 지시가 내려갈 때는 중복으로 내려갈 수가 있고 내려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혼선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책임상 또 뭐 6분의 1로 할 수도 없고요.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금방 지금 의원께서 국정감사 지적했는데 저는 지금 모두의 이야기를 했었던 거와 지금 연장선상인데요. 지금 압사 사고 났을 때도 그 전에 전부 다 전화로 수십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제가 날 거라고. 네. 또 지하 차도에서도 지금 침수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있을 거라고 지금 국정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 결론은 대책이 안 된 겁니다.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무지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사고가 날 줄을 몰랐었기 때문에 네. 하는 것들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알았더라면 대책을 세웠을 것이죠. 네. 무지가 지금 무대책으로 만든 이런 현실입니다. 네, 이 문제는 여야 의원들과 함께 계속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